네,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의 한글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글 학습 지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했던 방식들이 저희가 3명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한글을 떼었던 방식, 둘째 아이가 떼었던 방식, 셋째 아이가 지금 떼어가고 있는 방식들이 조금씩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한글 책들은 아야어여부터 해야 되나, 통문자로 해야 된다 등등 여러의 접근법이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 또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각각이 했던 아이들의 특성들을 비교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 한글 학습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아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자아이는 6세 후반부경에부터 시작해서 문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빠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글을 떠듬떠듬 읽는 것부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아이들은요, 여자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7세 중후반부터 이제 글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남자 아이를 두신 분들은 좀 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 빨리 한글 떼어야지 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를 되짚어 볼게요. 저희 큰아이는 학습이나 학습지를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는데 3월, 4월 그 중반부터는 책도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었고요. 거의 큰아이는 학습지는 그때도 하지 않았어요. 네, 7세 후반부에 필순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때 이제 학습지를 같이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노출시키고 접근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한글을 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 예를 들어볼게요. 둘째 아이도 첫째 아이가 했던 방식, 어찌 보면 첫째 아이는 통문자의 형식으로 글자를 습득을 해 나갔습니다. 익숙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단어, 생소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걸 기억을 해 나가면서 이제 단어를 읽었죠. 근데 저희 둘째 아이는요, 약간의 전반적으로 발달 수준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고, 약간 완벽하게 숙달감을 돼야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약간 완벽주의 성향 같은 것들이 있었죠. 보통은 통문자로 많이 아이들 한글 떼니까 둘째 아이도 통문자로 한글을 떼겠거니 라고 했는데 웬걸요, 둘째 아이는 통문자의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 조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통문자로 제시를 해주고 노출을 해줬는데 큰아이만큼의 습득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성향적인 측면이 강하게 좌우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와서 되짚어 보면 한글을 배웠던 속도는 둘째 아이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통문자로 해가지고 통문자로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조합으로 해야 되나? 조합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제시를 했었죠. 기역과 아를 결합했을 때 가를 읽지를 못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요리조리 빼고 더해서 조합으로 해 나가는 형태로 한글을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는 늦었지만 굉장히 완벽하게 떼었어요. 통문자는 처음에 속도가 빠른 것에 비해서 조합으로 가는 형태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어떤 단어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려는 특성들이 좀 많이 있었죠. 지금 와서 되짚어 보면 저희 3학년인 아이도 받아쓰기를 받고 1학년인 아이도 둘째 아이도 받아쓰기를 보고 있어요. 조합으로 했던 아이는 강점이 있어요. 받아쓰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몇 번 연습해보지 않아도 자기가 어려운 단어들도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런 강점이 많이 있어서 어떤 아이한테는 통문자로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한테는 통문자가 아니라 조합으로 하는 형태가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셋째가 이제 1살이 먹어서 7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을 읽는 거에 대한 노출은 형들 때문에 많이 됐었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신발장에 있는 이름들은 본연이 읽으려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저는 이제 아이를 지켜봤어요. 얘가 성향상 통문자로 가능할까? 아니면은 조합으로 가능할까 봤을 때는 우선은 조합은 잘 어려워서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잘 되지 않았었고, 통문자의 형태로 뇌에 그냥 가장 친숙한 형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글 글자 맞추기는 것도 친구들의 이름을 A4 용지에 써놔서 그냥 그림처럼 찾는 걸 한다든지, 과자나 좋아하는 거에 명칭들을 뽑아서 맞추기를 한다든지, 또 아이가 좋아하는 글자를 불러주고 제가 막 워드로 작성해서 그거를 또 카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본인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일 경우에 굉장히 더 잘하더라고요. 큰아이랑은 비슷하게 통문자 형태이긴 하지만 얘는 뭔가 자기 주도성, 뭔가 내가 하려는 것들, 나한테 의미 있는 것들의 경우에 더 기억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뭔가 일상에서 보는 것들, 본 것들을 명칭을 더 작성한다든지, 단어 작성하는 것도 제가 뭐 책상 이렇게 뭐 의자 적지 않고 아이가 불러주는 다양한 단어를, 막 어려운 단어여도 상관없지만 단어 불러줬을 때 제가 이제 작성한 상태로 그렇게 뭔가 놀이처럼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 27세고 12월생이기도 해서 아직 능숙하게는 떼지는 않은 형태이지만, 간단한 받침 없는 단어를 좀 읽으려고 한다든지, 받침 없는 동화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전에 형들이 구비해 놨던 것들을 다시 또 꺼내서 아이한테 많이 보고 많이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책은 받침 없는 동화책의 단어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자기도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유능감의 경험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책을 살펴본다든지, 또 읽을 수 없는 단어는 물어보거나 그 중에서 읽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분별해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이야기해주고 읽을 수 없는 거는 알려준다든지 써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가 조금 흥미와 관심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는 지금 아마 통문자의 형태로 쉽고 그림처럼 재미있는 글자, 단어 쓰는 활동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통문짝으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조합으로 하는 게 좋다 라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시중에 여러 형태의 학습지나 문제집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둘 다 좋은 책들이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접근이 더 필요할지를 해보시고 조금 생각도 해보시고 고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하나의 방식이 또 이 첫째 아이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둘째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비교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행착오가 있을 때 여러의 접근법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아이들 반짝 2개월 정도면 금방 뗄 수 있거든요. 준비가 되었을 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기 전에 분명히 뭐 놀이 중심이긴 하지만 학교 책 자체가 다 문자로 구성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가서 이 글자를 떼는 거는 아무래도 또 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가기 전에 7세 후반경, 중후반경부터 그렇게 조금씩 준비하시면 무난히 한글을 다 떼시리라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어떤 접근법을 했을 때 더 반응이 좋은지 좀 살피셔서 우리 아이한테 한글을 노출하고 한글 교육 지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리 스토리를 마치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